안녕하세요, 참새님들. 경제방앗간 주인장 마술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너무 이 투자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뭐 주식 시황, 또 비트코인 시황 얘기를 자주 다룬 것 같아서 오늘만큼은 한번 경제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텐데요. 바로 미국 쪽 경제 이슈입니다. 왜 하필 미국 쪽 이슈를 다루느냐?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 문제로 완전히 뒤집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은 것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백악관과 연준이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연준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경제 그리고 부동산 시장, 주식시장 흐름까지 송두리째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괜히 이것만 알면 미국 경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 어그로를 끈 게 아니에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제방앗간 13번째 시간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이슈는 바로 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떡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이 올해 여름에 엄청나게 치솟았어요. 상황이 어떤지는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하도 올라가다 보니까 미국민들 사이에서 주요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의미의 떡상을 제가 사용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백악관과 이 페드 표정이 참 난처하죠. 이 두 개 경제를 움직이는 주체가 현재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제가 살펴드릴 예정입니다. 1부에서는 그저께 발표된 미국 소비자 물가 데이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고 하락한다는 징후가 진해졌습니다. 하지만 길게 봤을 때는 미국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의 고통에서 금방 벗어나긴 힘들어 보인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미국 8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0.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거는 7월과 비교했을 때 수치고요. 전문가들의 예상 수치 0.4%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온 겁니다. 1년 전과 비교했을 때는 여기 5.3% 상승으로 나왔는데 이거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아주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직전 7월달 수치에 비해서 조금 낮아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감소한 거는요, 작년 10월 여기 10월 이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거의 1년 만에 하락으로 돌아섰다는 해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각할까? 1990년 이후 지금까지의 물가 상승률 차트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딱 봐도 지금 현재 위치, 여기죠. 현재 위치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결국 지금 현재 미국인들은 30년 이래 가장 이 높은 인플레이션, 살인적인 물가 폭등에 직면해 있다는 겁니다. 식료품, 휘발유, 자동차, 뭐 임대료, 버스값, 뭐 비행기 티켓값 엄청나게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번에는 핵심 물가지수 상승률 그래프인데요. 물가 변동성이 큰 항목들을 이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아주 중요하게 보는 그래프, 차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8월달 상승률이 0.1%를 기록을 했어요. 이것 역시 전문가들의 예상치인 0.3%에 비해서 낮게 나온 겁니다. 1년 전 물가와 비교해 봤을 때도 감소 추이는 확인이 됩니다. 여긴데요. 예상치는 4.2%였지만 실제 나온 거는 4%밖에 안 됐어요. 한번 길게 볼까요? 여기 지금 화살표 보이시죠? 한눈에 봐도 엄청나게 높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990년 이후부터 따져봐도 역대급으로 높이 올라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올해 6월 달이었어요. 근데 지금 8월 달 수치가 발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달 연속 하락을 한 겁니다. 이제 8월 달 수치를 가지고 현재 미국 경제의 최대 화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이것만 아셔도 여러분 미국 경제 전문가 소리 들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수치 자체가 7월 달에 비해서 낮게 나왔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감소하고 있다, 즉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깊게 들어가면 두 가지 질문에 부딪히게 돼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지는 건 알겠는데 과연 얼마나 낮아질지, 또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지 말이죠. 미국 연준이 목표로 삼고 있는 물가 상승률이 고작 2%입니다. 2%. 그런데 방금 전에 살펴봤다시피 8월달 수치가 4%였죠. 이 물가 상승률이라는 게 뭐 다달이 1%, 2%씩 하락하는 게 아니에요.
많아봤자 커봤자 0.3%, 0.4% 하락에 그칩니다. 그러면 과연 언제 이 목표치인 2%에 도달하겠냐는 얘기죠. 설상가상 연준은 2% 도달 시점을 2022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을 밝히지 않은 채 그냥 2022년 언젠가 물가 상승률이 낮아질 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미국 내에서 페드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제 전문가들, 심지어 정치인들까지 닫아서 내년까지 물가 상승률을 2%로 끌어내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시중에 돈이 워낙 많이 풀렸기 때문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은 이제 만성적이게 됐다라는 주장까지 곁들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문제는 미국인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 지형까지 바꿔놓고 있는데요. 내년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인플레이션을 대폭 낮추지 못하면 바이든과 민주당은 엄청나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공화당은 바이든을 까대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자, 1부에서는 인플레이션 수치 자체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 2부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둘러싼 헤게모니 관점에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어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ASMR 들으실 때처럼 편안한 목소리로 간단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바이든 얘기부터 해볼게요. 바이든 경제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4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입니다. 취임 이후에 야심만만하게 이 부양책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상황이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어떻게? 미국 물가 상승률이 1990년 이후에 최고치로 치솟았죠. 참고로 이건 코로나 팬데믹 때문입니다. 미국 연준이 워낙 돈을 많이 풀었고요. 미국 정부도 돈을 엄청나게 풀었어요. 수급구도 측면에서는 공급 쪽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았던 게 컸습니다.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뚜렷해지니까 미국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이 됐고요. 결국 국민 여론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바이든 경제팀은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데 전력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바이든은 틈만 나면 자신의 경제정책 빌드 백 베러가 팬데믹으로 상처받은 미국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줄 것이라면서 대대적인 언론 플레이를 펼쳤어요. 물론 당시에도 양적 완화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어마무시하게 닥칠 거라는 우려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은 이런 우려가 너무 지나치게 과장됐다면서 인플레이션이 오더라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싸그리 무시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웬걸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았고요. 국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공화당까지 바이든을 까대기 시작했어요. 공화당의 논리는 이겁니다. 바이든이 코로나 대응한답시고 엄청난 돈을 풀어대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켰고 결국에는 미국인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갔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이 밀어붙이는 3조 5천억 달러짜리 경기 부양안이 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넘어서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공화당은 매일매일 십자포화를 날리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공세 입장에서 수세 입장으로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예전처럼 미국 경제 회복을 이끌 것이다. 미국 경제가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싹 사라졌고요. 8월부터는 자신의 경제 정책이 미국인들의 생활비 부담을 확 줄여줄 것이다 라면서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생활비 부담을 어떻게 줄여준다는 뜻일까요? 바이든에 따르면 대기업 독과점을 해소하고 보육보조금, 교육보조금을 대폭 인상할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주거임대료, 헬스케어, 또 식료품값, 휘발유값, 또 노인 돌봄 부담을 대폭 줄여줄 거라고 합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는데요. 바이든이 여간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인플레이션 우려 해소로 방향을 틀었을까라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정치적 상황이 한몫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반감이 가장 높은 계층으로 민주당 지지층, 그 중에서도 고령의 유권자들이 가장 반감이 높은 것으로 나왔어요. 이제 슬슬 그림이 그려지죠. 올해 여름 인플레이션이 크게 치솟았는데 4조 달러짜리 경기 부양책은 공약이니까 일단 시행을 해야겠고 내년 가을 중간선거에서 이기려면 남은 1년 동안 인플레이션을 확 낮춰야 된다는 매우 어려운 과제가 떨어진 셈이죠. 정말 다행인 건 일부에서 살펴봤듯이 8월달 수치가 낮게 나왔다는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언급한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연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테이퍼링을 언제 해야 될지, 금리를 언제 올려야 될지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결정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연준과 바이든 경제팀이 여전히 높게 나오고 있는 물가 상승률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원인을 뭐라고 보는지에 따라서 추후 내놓을 대책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얘네들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팬데믹으로 인한 공급 감소, 즉 공급 시스템 붕괴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시장 수요를 흡수할 정도로 공급 측면이 회복되려면 빨라야 내년이라는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야, 내년이라고요? 한번 일반 국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죠. 이미 여름에 물가가 살인적으로 치솟았어요.
짜장면 한 그릇에 5,000원 하던 게 6,000원으로 올라서 짜증이 이빠이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년까지 또 가격이 오른다고요? 휘발유값, 짜장면값, 짬뽕값, 뭐 식대, 교육비, 신발값, 전철값, 버스값이 오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기 안 나올 수가 없겠죠.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가장 타격을 받는 계층이 바로 중산층입니다. 부자들이나 가난한 사람은 인플레이션 피해를 상대적으로 적게 받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현상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대차, 테슬라가 칩이 없어서 자동차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얼마 전에 나왔었죠. 덕분에 미국에서 중고차 트럭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아세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지난 7월 달에 무려 전년 대비 45%가 올랐습니다. 중고차 가격이요. 그저께 발표된 8월 수치는 그나마 낮아졌어요. 하지만 31%나 여전히 오른 상황입니다. 새 차를 못 구하니까 그나마 중고차라도 구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이죠. 여러분, 미국 중산층이 가장 많이 찾는 차가 바로 중고차, 그 중에서도 트럭입니다. 그렇다면 월가 전문가들, 경제학자들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대부분은 바이든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4조 달러 재정이 투입되는 분야를 살펴봤더니 소비 수요를 감소시키기보다는 공급 캐파를 늘림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결국 월가가 생각할 때는 민주당과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 잘 인지를 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 공급망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선택이 올바른 것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경제학 관점에서 보더라도 옳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요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사회 인프라를 개선함으로써 공급망을 회복시킬 수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까지 끌어올릴 수 있으니까요. 엉뚱한 데 돈을 써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킬 것 같았다면 월가에서도 온갖 비난이 터져 나왔을 거예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조짐은 없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최종 정리는 쿵떡 요약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인플레이션 수치는 정점을 찍고 완만히 내려오고 있는 중이고요. 단 이게 일시적인 것인지 아닌지는 알이 송송한 상황입니다. 단 길게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최소한 내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릴 거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정치권까지 가세해서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성난 여론 달래기에 주력하고 있고요. 공화당은 이때다 싶어서 맹공을 퍼붓고 있어요. 내년 중간선거까지 인플레이션을 많이 낮추지 못한다면 바이든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부담스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준은 어떤 선택을 내릴까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으로 높아진 것뿐이다. 아니다. 이미 만성적이게 됐다. FOMC 내부도 이렇게 양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결국 테이퍼링 시기, 또 금리 인상 시기가 예상보다 빨라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겁니다. 은행빚 있는 분들 주의하세요.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방앗간이었습니다.